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미국 작가 하면요, 해밍웨이, 피츠제랄드 같은 사람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미 아쉽지만 작품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신 분들이고요.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좀 어렵게 했네요. 현재 살아계신 분 중에 미국 작가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소개해드리라고 하면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폴 오스터인데요. 정말 생긴 것도 배우처럼 잘생겼죠. 바로 그의 작품 중 대표작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달의 궁전입니다. 영화사에 남는 명대사들이 있습니다. 터미네이터 영화에 나오는 I will be back 이러면서 내려가는 거죠. I will be back이나 아니면 스타워즈의 I'm your father, 이 말은요, 영화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도 잘 알려진 대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달의 궁전을 한마디로 요약해라 라고 한다면 바로 이 스타워즈의 대사를 빌리시면 됩니다. I'm your father. 네, 다스베이더 목소리가 원래 탁해요. 우리가 드라마에 막장이라는 말을 붙일 때는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재벌 2세라든가 부모님의 반대, 출생의 비밀, 우연의 남발 같은 것들인데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는 건 좀 심하긴 하고요. 그 중에서도 폴 오스터의 달의 궁전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 막장 요소 중에 하나는요, 출생의 비밀입니다. 말하자면 아버님이 누구니? 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버님이 누구인지 연결되고 밝혀지는 과정이 너무나 우연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폴 오스터의 작품을 이야기할 때 사실주의적이면서도 또 신비주의적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평가를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인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매우 사실적으로 그리거든요. 달의 궁전은요, 3대에 걸친 개인의 비움과 다시 차오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제일 처음에는 마르코 포그라는 주인공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콜롬비아 대학 신입생인 그는요, 어려서 어머니가 죽었고요. 아버지는 애초부터 누구인지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유일한 혈육이 빅터라는 삼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빅터가 죽게 되자 충격을 받아서 그가 남겨준 1000권이 넘는 책만 읽으면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게 됩니다. 돈이 떨어져 가지만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야말로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지내요. 이런 말 있잖아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다. 정말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다가 아예 집에서 쫓겨나서 거리에 노숙인이 되는데요. 비를 흠뻑 맞고 죽기 직전까지 가게 돼요. 다행히 친구와 그리고 우연히 알게 된 키티 우라는 여학생에게 구조가 됩니다. 포그는 친구 집에서 몇 달간 지내면서 기력을 차리게 되고요. 키티 우와는 사귀는 사이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신세만 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휠체어에 의지하는 노인의 비서 같은 역할로 일자리를 얻게 돼요. 그 노인은 에핑이었는데요.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남기고자 주인공을 고용한 겁니다. 에핑은 원래 돈 많은 화가였었는데요. 친구와 황야로 갔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혼자 살아남아서 누군가의 은신처로 보이는 황야의 동굴에서 혼자 외롭게 살게 됩니다. 그 동굴의 주인들은 원래 범법자들이거든요. 열차 강도나 은행 강도쯤 되겠죠. 어느 날 그 주인들이 찾아오는데 그들이 술 취한 틈을 타서 모두 죽이게 됩니다. 그들이 강탈한 돈을 가지고요, 에핑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 인생도 나름 성공해서 결국 돈 많은 늙은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원래 화가였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요, 집을 떠나오면서 그의 아내와 딱 한 번 잠자리를 했는데 그때 아들이 생긴 것을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그 아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알려주려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쓰려고 했던 거죠. 에핑은요, 자신이 예언한 날 죽고요. 주인공은 에핑의 기록을 그의 아들인, 그러니까 에핑의 아들인 어느 조그만 지방대학의 교수인 솔로몬 바버에게 보내게 됩니다. 솔로몬은요, 뉴욕을 찾아와서 주인공을 만나게 되는데요. 주인공을 만나는 순간 첫눈에 알게 됩니다. 대학 교수인 자신이 1학년 여학생과 관계해서 대학에서 쫓겨나게 되었었는데요. 그 여학생이 이 청년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복잡하죠. 막장 드라마의 특징입니다. 말하자면 이 솔로몬 바버가 주인공의 아버지인, 포그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리고 에핑은 포그의 할아버지였던 거죠. 사실 그 솔로몬 바버가 뉴욕까지 굳이 찾아와서 주인공을 만난 것도 주인공의 성인 포그가 흔한 성이 아니어서 혹시나 그 여성과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해서 찾아온 거거든요.
하지만 당장에 그 사실을 말하지는 않고요. 그냥 친하게만 지내요. 그러다가 주인공의 여자친구인 키티우가 임신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주인공은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만 키티는 아이를 지우길 원해서 결국 낙태를 하게 돼요. 이 사건에 충격받은 주인공을 위로하기 위해 솔로몬은 주인공에게 같이 동굴 탐사를 가자라고 제안을 하고요. 그 동굴 탐사가 에핑의 이야기에 나왔던 그 은신처가 되었던 동굴 있죠. 거기를 가자라고 하는 건데 가는 길에 주인공의 고향인 시카고에 들렀다가 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요. 솔로몬이 자신이 그의 아빠인 것을 고백을 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로 척추를 다친 솔로몬은 시카고의 병원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자마자 결국 또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포그는요, 여자친구와도 그 과정에서 끝끝내 헤어지게 됩니다. 포그는 이왕 떠난 것, 솔로몬 없이 여행을 계속해서 결국 서쪽 해안 끝에 다다르거든요. 해가 지는 것을 보다가 곧이어 떠오른 보름달을 바라보며 여기가 자신의 삶이 다시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다짐하면서 소설은 막을 내립니다. 제가 처음에요, 막장 못지않다고 한 얘기가 뭔지 아시겠죠? 3대에 걸쳐서 아들을 유기하다시피 한 이야기고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부재를 겪으며 자란 3대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서로 만나는 장면이 너무 우연이죠. 그래서 알고 보았더니 I'm your father 라고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달의 궁전이라는 제목이 굉장히 멋스럽잖아요. 작품 안에서 계속 달 이야기가 나옵니다. 달에 관한 노래, 미술작품, 달의 궁전이라는 중국 요리집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달의 심상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 작품에서요, 달은 이 3대에 걸친 부자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처음 주인공은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정말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오죽하면 굶어 죽을 지경에 다다르거든요. 극단까지 자신을 밀어붙이는 거죠. 에핑은요, 황야에 혼자 남아 외딴 동굴에서 긴 시간을 살면서 역시 자신을 극단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의 원래 삶을 한번 죽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솔로몬도 원래 골격도 큰데 이 사랑에 실패한 다음에 미친 듯이 음식을 먹어서 엄청난 거부가 될 때까지 역시 자신을 극단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러다가 반전의 계기가 마련되며 다시 삶으로 복귀하게 되는데요. 이런 등장인물들의 변화가 달의 변화라는 심상과 관련이 되는 거죠. 보름달은 달이 이렇게 차오르다가 끝에 이른 거잖아요. 그러면서 보름달은 다시 줄어드는 거니까 또 다른 시작의 신호이기도 한 겁니다. 극단까지 몰아붙여진 개인의 인생은 그렇게 극단까지 갔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마지막에 새로운 보름달을 보면서 끝난 결말은 해피엔딩일까요? 새드엔딩일까요? 3대에 걸친 인연이 정리되며 마지막 장면에 떠오른 보름달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시작 같은 느낌도 들지만 또다시 생각해보면 보름달이라는 건 기울어질 일만 남은 쇠락의 이미지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해피엔딩이나 새드엔딩 이렇게 하나로 정리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냥 엔딩이죠. 오픈엔딩인 거예요. 달의 궁전은요, 이야기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한번 손에 잡으면 계속 보게 되는데요. 다 보고 난 후의 감상과 이미지는 저마다 매우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독서 토론 같은 책 읽고 생각 나누기의 대상으로 삼기에 정말 적당한 책 같아요. 정말 다양한 감상과 다양한 해석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에는요, 주인공 3대를 비롯해서 다른 등장인물들도요, 아버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재하거나 아니면 있어도 부정적이거나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도요, 역시 자식의 존재를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어도 나중에 그 자식 앞에 정상적으로 나타나지도 않거든요. 이 아버지 부재의 대물림은 기막히게도 이어집니다. 아버지가 부재하는데 대물림 된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잖아요. 아버지가 상징하는 게 가부장적인 규칙이나 억압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좋은 의미의 전통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 없이도 비움과 체험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그리고 싶은 것인지도 모르겠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폴 오스터의 달의 궁전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시안책방이라는 궁전을 만드는 기둥과 석가래가 되는 거죠. 이 건축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